창백한 새벽의 여명이 서울의 낡은 동네 서촌의 골목길을 희미하게 물들일 때 한지우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깨어 있었다.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센 사람처럼 켬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은 마치 그의 마음속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32회의 삶. 돌이켜보면 숨막히는 경쟁과 성과에 대한 압박,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깊이 자리한 정서적 방임의 상처가 뒤엉켜 만들어낸 거대한 잿더미 같았다. 대기업에서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공허함이 있었고, 믿었던 동료 최민준의 배신으로 좌초된 중요 프로젝트는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마지막 한 방이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이유도 없다고 느꼈다.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며칠째. 유서 대신 그가 아끼던 몇 권의 시집과 오래된 소설책들을 낡은 박스에 담았다. 그의 시선은 늘 창밖의 잿빛 하늘이나 방바닥의 차가운 문양을 향해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메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독백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무채색의 옷가지들, 최소한의 생필품만이 남은 방 안은 그의 황량한 내면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며칠간의 휴가를 낸 지우는 미리 계획한 대로 강원도 동해안의 한적한 절벽으로 향했다. 늦가을, 스산한 바람이 그의 뺨을 핥히었고 파도 소리는 마치 종말의 서곡처럼 처절하게 들려왔다. 차 안에서 그는 미리 준비해온 다량의 수면제와 작은 병에 담긴 독한 술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 아주 희미하게,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린 시절, 상처투성이었던 그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던 동네 헌책방 시간의 향기.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박 선생의 희미한 미소.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기억은 그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온기를 남기는 듯했다. 약을 삼키고 술을 넘겼다. 의식이 점차 흐려지면서 온몸의 감각이 아득하게 멀어져갔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를 덮쳐오는 순간 기이한 이명이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곧이어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힘이 그를 감쌌고 그의 의식은 마치 가벼운 깃털처럼 자신의 육체를 빠져나와 차창을 통과해 위로, 끝없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인지했다. 절벽 위, 싸늘하게 식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는 것은 기묘한 경험이었다. 놀랍게도 아무런 고통이나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연극의 한 장면을 관람하는 무심한 관객처럼, 혹은 아주 먼 옛날의 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는 지독히도 평온한 상태로 자신의 죽음을 응시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그는 기묘한 호기심마저 느꼈다. 이것이 끝인가?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건가? 그의 의식은 낯선 힘에 이끌려 계속해서 상승했다. 짙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오히려 포근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 어둠의 끝에서 그는 마침내 눈부시지만 부드러운 형언할 수 없는 빛의 존재와 마주했다. 주변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이었고 귀로는 천상의 음악과도 같은 황홀한 소리가, 코로는 감미로운 꽃내음 같은 향기가 밀려들었다. 온 우주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일부이며 분리되지 않은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으로 돌아온 아이처럼 그의 영혼은 깊은 평화와 환희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의 32회 짧은 생애가 순식간에, 그러나 모든 세세한 감정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부모의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홀로 숨죽여 울던 어린 날의 외로움, 학업에 매진하며 잠깐이나마 느꼈던 성취감과 그 뒤에 찾아왔던 더 큰 좌절감, 믿었던 동료 최민준의 서늘한 눈빛과 배신으로 인해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던 처절한 절망감,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 가려져 잊고 지냈던 아주 작은 기쁨의 순간들까지. 놀랍게도 그 모든 순간들이 어떤 판단이나 비난 없이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며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왔다.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의 각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듯 그의 삶의 모든 편린들이 그 자체로 완벽했음을 깨달았다. 특히
유년 시절 동네 헌책방 시간의 향기에서 박 선생이 무심한 듯 건네주었던 따뜻한 코코아 한 잔과 그때 우연히 펼쳐 읽었던 낡은 시집 속의 한 구절.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그 짧은 순간 느꼈던 잠시의 평화와 위로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그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그의 영혼에 와닿는 듯했다. 모든 경험의 파노라마가 서서히 잦아들 무렵 그의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깊고 명료한 깨달음이 마치 부드러운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괜찮다. 모든 것은 이미 괜찮았다. 그저 존재하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말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나머지는 스스로 그러할 것이다. 그 메시지는 마치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듯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느낌이었고 쌈이었으며 존재 그 자체의 진실이었다. 그 무한한 평화와 사랑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온 세포를 가득 채웠다. 이보다 더 완전한 행복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현실 세계로부터의 미약한 부름 같은 것이 그의 의식을 건드렸다. 그것은 병상에 누워 하염없이 그의 이름만을 부르던 늙은 어머니의 애끓는 얼굴이었을까? 아니면 아주 어릴 적 넘어져 울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다 우리 강아지 속삭이던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해진 할머니의 목소리였을까? 혹은 언젠가 다시 찾아가리라 막연히 생각했던 헌책방 시간의 향기의 박 선생, 그의 염려스러운 눈빛이었을지도 모른다. 명확한 형상이나 소리는 아니었지만 마치 가느다란 명주실처럼 그를 현실과 연결하는 어떤 끈이 느껴졌다. 아직은 아니다. 돌아가야 할 어떤 이유가 남아있다는 강력한 직관과 함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그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과 알 수 없는 이끌림 사이에서 그는 짧지만 강렬한 혼란을 겪었다. 돌아가면 다시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끄는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 강렬한 끌어당김과 함께 그의 의식은 빛의 세계에서 서서히 멀어져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그리고 곧이어 격렬한 고통과 함께 육체로 되돌아오는 감각에 몸서리쳤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듯한 통증, 그리고 극한의 추위 속에서 그는 간신히 눈을 떴다. 희미한 새벽빛 아래 그는 자신이 여전히 차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에서는 역한 약물 냄새가 올라왔다. 그때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보시오, 괜찮소. 거친 파도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아득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나이든 어부가 해안가를 살피다 그의 차를 발견한 것이었다. 지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처치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낸 후 그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하얀 병실 천장,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기묘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겪은 일이 과연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온 것일까?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세상이 느껴진다는 사실이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 하나의 섬세한 결, 햇살의 따스함, 공기의 미세한 흐름,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놀랍도록 생생하고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온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생명력이 미약하지만 꾸준히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샘이 솟아나는 듯했다. 퇴원 후 지우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다. 그가 살던 텅 빈 오피스텔도 그를 무담하던 회사도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그는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세상을 더듬거리며 탐색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를 이끈 것은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그리고 임사체험 중 강렬하게 되살아났던 박 선생의 헌책방 시간의 향기였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헌책방은 서울 서촌의 한적한 골목길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낡은 간판,
끼익거리는 나무문,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간지리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옅은 묵향.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 풍경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박 선생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훌쩍 커버린 지우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우가 두서없이 털어놓는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그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기이했던 경험들을 묵묵히 들어주며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넸다. 어떤 질문도, 어떤 충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깊은 침묵과 이해의 눈빛만이 그곳에 있었다. 지우는 그날부터 시간의 향기에서 소일하며 박 선생을 돕기 시작했다. 책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내어주고 때로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는 임사체험 중 영혼에 새겨졌던 그 말을 되새겼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저항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연습이었다. 책방 한 구석,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그는 작은 다육식물 화분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사귀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주며 그는 그 작은 생명과의 교감 속에서 잔잔한 기쁨을 느꼈다. 가끔 책방 문턱을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는 것도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고양이도 이제는 그의 발치에 다가와 몸을 비비곤 했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불쑥 찾아오는 깊은 우울감이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그를 삼키려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구름이나 바람처럼 그의 일부이지만 그 전체는 아님을 알았다. 그는 저항하는 대신 그 감정들이 자신을 통과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지우는 책방을 찾은 한 여학생에게 박 선생이 즐겨 읽던 시집 한 권을 추천해주고 있었다. 그때 책방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최민준이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그는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불안해 보였다. 아마도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헌책방을 발견한 것이리라. 민주는 지우를 발견하고는 순간 당황한 듯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책장을 둘러보는 시윕을 했다. 지우는 가슴 한구석에서 미세한 파문이 이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 배신감, 분노 같은 감정들이 희미하게 고개를 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고 임사체험 중 느꼈던 그 무한한 사랑과 수용의 감각을 떠올렸다. 그도 그저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일 뿐인지도 모른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오랜만이네요, 민준 씨. 혹시 찾는 책이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온했다.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책방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지우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용서할 것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지우는 여전히 시간의 향기에서 박 선생과 함께 책과 사람, 그리고 작은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깊은 그늘이 많이 옅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평화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도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저 매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친절과 사랑을 나누는 삶. 그것이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배우고 돌아온 삶의 전부이자 가장 위대한 비밀이었다. 어느덧 초겨울로 접어든 쌀쌀한 아침, 지우는 책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창밖 나뭇가지에는 지난밤 내린 서리가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놓인 다육식물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고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오른 길고양이 야옹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박 선생은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며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지우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삶은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한 일인지를 그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영혼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뿐이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